만으로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서울의 교통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영 사장님. 김선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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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0시 1분이네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현욱 선생님. 애터미의 꿈돌이 샤론 로즈 마스터 이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PPT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자, 제목은 안불망이입니다. 안불망이 뜻이 편안한 때에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거나 혹은 당장 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을 놓지 말고 경계함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즉 말하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도 10년 뒤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요, 노후 준비가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되어가는 중에 지금 삶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미루어 놓고 이렇게 현재에 몰입을 하는 것을,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것을 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욜로라는 신조어가 나온 지도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욜로는 미래 준비를 하지 않고 현재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그 반대가 파이어족이라고요. 현재를 다 포기해버리고 뭐 김치 하나 먹고 뭐 반찬 안 먹고 그 모든 돈들을 노후 준비를 하는 쪽으로, 혹은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이런 걸 보유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그런 것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노후 준비를 1순위로 하는데요. 애터미가 즉 노후 준비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이요, 퇴직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하면 퇴직할 수 있는가, 언제 퇴직할 수 있는가, 그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집이 있고요, 그리고 빚이 없고요, 그리고 연금 200만 원 또는 재산 6억 정도 이상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 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희망 퇴직 연령이 75세 정도가 돼요. 남성들의 희망 퇴직 연령. 그러니까 그때까지 75세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노후는 그렇게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어 있다면 준비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주변에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가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세 가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그리고 또는 나의 부모님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 내 자녀가 노후를 맞이할 때쯤에 이 세 가지가 다 준비가 될 수 있을지, 내가 좀 여유롭다면 자녀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고 이러면 또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요, 이 55세에서 79세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영상 짧은 건데요, 한번 보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살에서 79살까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이죠. 부가 처음으로 1,500만 소리 잘 명을 들리나요? 넘으셨습니다. 10년 만에 500만 명이나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경제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되고 액수도 너무 적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43년부터 1967년까지 이 사이에 태어난 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만 55세에서 만 79세까지입니다. 직장에서는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한 나이지만 절반은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연금을 받은 나머지 절반도 한 달 연금이 평균 69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16만 원이니까 절반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1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이 가는 건 그렇대. 연금 조금 나오는데. 생활이 안 되니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일하고 있는 고령층은 877만 명, 고용률은 58%입니다. 둘 다 역대 최고입니다.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생활비에 보태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나하고 부담 안 해. 솔직히 지금 집에 살아야 되니까 한 안 보태줘. 이 사람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길 희망했지만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가장 오래 다닌 직장에서 그만둔 나이는 평균 49세. 사업 부진, 휴폐업,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 10명 중 4명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 20년 넘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자, 희망 은퇴 나이 73세라고 했죠. 일반적인 샐러리맨 가장의 희망 은퇴 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49세에 퇴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평생 해왔던 일, 자신 있는 일, 익숙한 일, 이런 일에서 49세에 퇴직을 하고 그 다음에 73세까지는 이렇게 일답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73세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되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왜 애터미랑 상관이 있냐면요. 애터미는 연금성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거를 충분치 못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알아보자고 권유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가 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지금 어린이들, 어린 자녀분들, 이런 지금 학교를 보내면요. 학교에 반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 60명 있었어요. 한 반에. 지금은 20명 정도밖에 없대요. 한 반에요. 반이 얼마나 이렇게 쾌적할까요? 그런데 앞으로 젊은 층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 고령층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고려 이 백자 이런 도자기 모양으로요. 고령화된 인구는 많아지고 세금을 낼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국가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아보자고 해야 되는 거죠. 이미 고령화에 이미 진입되신 분들, 70세, 80세 정도 되신 분들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50대, 60대 분들, 더 나아가서 40대까지도 애터미가 저는 필수 항목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가 준비가 될 것 같은 분들은 괜찮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될 것 같다면은 그리고 뾰족한 수가 없다면 저는 애터미가 뾰족한 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권할 때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분들이 애터미를 꼭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알아보자고 계속 말합니다. 알아보기 싫다고 해도 또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나를 위해서만 한다면 반복적으로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알거든요. 나한테 뭔가 팔아먹으려고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를 꼬시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요. 그분들이 생각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애터미를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떳떳하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후 준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 세 가지 있죠. 집, 내 집, 그리고 빚. 그리고 연금 200 또는 6억 이상의 자산. 자, 그렇다면 집이 없고 빚도 많고 자산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벌어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겠죠.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야 그 이상을 벌어야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단한 거를 우리가 잘 상상을 해봐야 돼요. 정말 1,000만 원씩 연금으로 따박따박 내 통장에 들어온다면 과연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그 삶은 어떤 삶인지를 정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꼭 있어야 돼요. 간혹 정말 이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완벽한 노후를 위해서 애터미를 한다고 하는데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가진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습 태도가 안 좋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원해야 돼요. 이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듣고 스스로 공부하고, 남이 강요해서 듣는 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정말 내가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싶은, 배움에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노트란 걸 꺼내서 적고 싶기도 할 거고요. 정말 집중해서 듣고 싶기도 할 거예요. 이런 배우려고 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면 저는 일단은 자동차의 핸들 자체가 없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성공 기본 요소 두 번째는 투자에 비례합니다. 사업가입니까? 구멍가게 하는 겁니까? 사업가입니까? 아니면은 종업원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이 코드의 주인이자 사장님이에요. 우리 개인이. 자, 그래서 사업가는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인테리어를 더 예쁘게 한다면, 일하는 직원을 더 많이 둔다면, 일하는 직원의 교육에 더 힘쓴다면, 맛을 더 맛있게 연구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투자입니다. 투자를 많이 할수록 사업이 잘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식당 사장님들도 다 압니다. 자, 그렇다면 애터미에서 어떤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최소한의 활동량 이상은 채워야 성공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성공의 가능성은요, 전부 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려 있는 게 아니고요, 열어야 됩니다. 열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일을 너무 안 한다면, 활동량이 너무 저조하다면 그 문은 잠긴 채로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자, 애터미를 한다고 어디가 말을 한다면요, 적어도 집중해서 애터미를 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야 애터미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기회가 와서 제품을 알리고, 또 누군가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또 식당 사장님에게 전단지를 주고, 이 정도는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생활일 뿐입니다. 생활 정도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답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안간힘이라는 걸 써야지 그게 비로소 사업인 거예요. 알릴만 할 때 알리고, 기회가 온다면 조금 알리고, 이거는 생활입니다. 생활 가지고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집에서 반찬을 좀 잘한다고 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조금 판매를 했다,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찬 정말 맛있게 잘 만든다면 가게를 차리고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반찬을 공장으로 찍어내서 각 지역에 있는 나의 프랜차이저들에게 그 반찬을 공급해 줬을 때 비로소 성공하는 거지, 내가 그냥 내 먹을 거 하면서 조금 더 김치 더 담궈서 주변에 만약에 판다, 성공할 수는 없죠. 그게 생활인 겁니다. 생활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애터미에서도 그냥 알리만하게 알리는 거는 그거는 성공이라는 건 뭡니다. 투자에 비례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사업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후원 시스템, 문화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기초교육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조금 이따가 이 맥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우려고 하는 자세, 식당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100% 망하는 식당이 있고요. 100%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00% 망하는 식당은 식당을 갔는데 인사도 건성건성합니다. 설거지 상태도 건성건성입니다. 저는 항상 식당에 가면 이 수저 같은 걸 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데 물티슈 같은 걸로 깨끗하게 닦아서 먹습니다. 중국에는 가보니까 아예 뜨거운 물을 주고 자기가 스스로 2차적인 설거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자, 밑반찬도 신선도도 건성건성입니다. 막 다 말라 있거나 이 밑반찬 접시에 막 고춧가루 다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접시를 한번 툭 그래 놔둬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알바생 부족으로 서비스 만족도도 낮습니다. 그리고 맛도 특별함이 없습니다. 망하는 식당의 예죠. 근데 100% 잘 되는 식당이라고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춥니다. 식당 갔는데 기분 좋은 인사와 환대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요, 와이프랑 식당에 갔어요. 근데 멀뚱멀뚱 앞에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 돈을 쓰러 들어온 사람 입장으로서요, 좀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인에 좀 있으니까 사장님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인사를 해주신 분이 사장님이고, 인사를 안 하고 무뚝뚝하게 보고 있던 분은 알고 보니까 카드 리더기 그 수리하러 오신 분이더라고요. 자, 만약에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 분이었다면 사장님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가게에서. 혹은 다음엔 절대로 안 올 수도 있고요. 맛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죠? 맛이 너무 좋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런 점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설거지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밑반찬 신선도도 좋습니다. 이 접시도 끝에 고춧가루 있는 부분을 싹 닦아서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요. 자, 서비스 만족도도 좋고 친절하고, 맛도 평균 이상입니다. 자, 맛은 평균만 돼도요, 우리가 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다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 모든 게 해당되면은 100% 망하거나 100% 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애터미 사업자. 100% 망하는 사업자는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우고 발전하고 싶은 의지가 없어요. 자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 부족하다는 거에 대한 인지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경우는 100%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잘 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적은 시간을 투자해 놓고서는, 혹은 적은 땀방울을 흘려 놓고서는 연금성 소득을 2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갖고 싶은 거죠. 파트너를 갖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품에 대한 애정이 또 없어요. 제품을 애정 있게 써봐야 되거든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도 수시로 알아보기도 하고, 이런 애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애정이 없이 제품을 쓰고 있는 경우는 이 제품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깊은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를 만났을 때 공감할 힘이 없어요. 제품을 써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사소한 문제점과 결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보면 괜찮더라 하는 것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면은 소비자들과 공감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어설플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적어도 1년 정도 된 사업자가 제품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면 소비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겠죠. 절대로 지금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애정 없이 쓰고 그냥 좋고 싸더라 써봐, 이걸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수준이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미생활로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옛날 같은 경우는 정말 초창기, 애터미 초창기 시절에는요, 평균 사업자 연령이 70대 이상이었어요. 그때는 알고 있어도 설명을 못해서 아무도 설명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도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좀 상당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면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뉴스 자료와 동영상을 활용하셔서 그것을 준비하셔서 타이밍 좋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습관화시키면 충분히 내가 직접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의 맥락을 모르고 소비자만 만드는 경우, 자, 소비자를 일단 열심히 만드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맥락을 모르고 소비자만 만들었을 때는요, 그 소비자들을 내가 몇 명까지 케어할 수 있는지를 보면 30명에서 정말 하루 종일 일한다고 보면 50명 정도까지 소비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50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전업처럼 일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보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소비자 관리해가지고는요, 소득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전업자처럼 일반 직장 다니는 것처럼 했는데도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맥락을 이해한다면은,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했고 이미 소비자도 제법 많이 만들었는데 힘이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소비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소비자를 내가 비록 조금 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조금 소비자를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 명을 만드는 것을 맥락으로 짚으셔야 돼요. 즉 말하면 부업자 또는 사업자를 만드는 거를 맥락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개인이 20, 30명을 관리하면요, 충분히 바쁩니다. 그 20, 30명이 케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정성을 써야 돼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홀해지고, 소홀함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케어할 고객이 너무 많은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20, 30명을 집중 관리하면서 나같이 20, 30명 정도를 관리할 사람을 만드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즉 말하면 이 강의 초반에 제가 노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많은 성공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애터미 영상을 보자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스폰서도 만나고 또 다른 강의를 보면서 애터미 비전을 깨달아가면서 알리고 또 쓰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 30명 관리하는 분들 한 3명만 있어도 그 라인은 충분히 250만 PV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PV로. 자, 그리고 또 100% 망하는 사업자의 특징이 뭐냐면 나 자신이 아닌 밖에서 불만을 찾습니다. 거의 모든 일들은요, 내한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공자분들 또 본부장, 총장님들을 만나봤지만 그분들 성공할 때까지 대부분 스폰서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그런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서 때로는 욕을 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한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스폰서가. 왜 그러냐면 스폰서가 내 일을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자, 스폰서가 사람을 달아줬어요. 그럼 관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관리도 스폰서가 해야 되죠. 그럼 관리를 스폰서가 하면 그분이 사업자가 됐어요. 후원은 또 누가 할까요? 후원도 스폰서가 해야 되겠죠. 자, 달아주면 달아준 사람이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는 바빠지면서 거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책임지는 라인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될 때는 절대로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불만이라는 거는 힘들거나 잘 안 될 때 항상 생겨요. 자, 그래서 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 잘 되는 사업자의 예를 볼까요? 이 중에서 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본다면요, 한 가지, 두 가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으면 100% 망하는 거고요. 한두 개 포함되어 있으면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한 개도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요. 100% 잘 되는 사업자에 100% 해당되면 좋겠죠. 배워서 자기 자신을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공할 사람은요. 그래서 스폰서가 노트를 적어서 한번 보자,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스스로 보고 싶어서 찾습니다. 봤던 것도 또 보고요. 내가 지금 막히는 부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뚫기 위해서 찾아봅니다. 간절하게. 마치 살기 위해서 손톱으로 벼랑에서 살기 위해서 막 나무 뿌리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으로 강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애터미 사업에 대한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잘 되고 싶은 마음의 반대가 뭘까요? 최대한 빨리 오토 판매사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목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오토 판매사가 3년 만에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열심히 안 하겠다는 것을 이미 깔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열심히 안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될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빨리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기간을 단축시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간을 늦추는 겁니다. 나는 오토 판매사 5년 만에 돼도 좋습니다. 그만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를 들여다보면 하루에 한 명도 안 만나요. 자, 그렇다면 100%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일단 사람을 만나야 기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열리는데, 자, 그리고 제품에 대한 다방면적인 우리가 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정말 관심 있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포이드를 짜서 피부에 바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로션이나 토너에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또 토너도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발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세수할 때 물에 살짝 풀어서 세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자, 뭐 이렇게 저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팩할 때도 넣어봤습니다. 팩할 때. 팩에도 넣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써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써보고 너무 좋더라 그러면 파트너분들에게 알리고 싶으니까. 자, 그리고 사업의 맥락을 이해하고 사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사업자를 못 만든다는 건 비전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가 비전 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자고 땡기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비전이 채워져서 사업자가 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밖에 나갔는데 저 멀리 보니까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지금 대구에 호랑이가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있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호랑이가 있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정신없이 호랑이라고 주변에 알리겠어요?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호랑이인데도 느긋하게. 그렇진 않겠죠. 정말 비전 있는 걸 만나면요. 정말 이 비전에 대해서 미친 듯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비전을 말 안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이거를 말 안 하고 있었냐고. 저는 비전을 말 안 하고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품 설명하고 소비자만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다음 기회를 또 보고 다음 기회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성급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저는 그냥 바로 초면에 바로 비전 제시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급하고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빨리 알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 사업이 정말 좋은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거라고 생각 안 들고 그러면 좀 그런 조급함이 없겠죠. 느긋하게 하겠죠. 비전을 막 3달, 4달, 1년 뒤에 알리겠죠. 좋은 거일수록 빨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비전을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운 가족부터 정말 빨리 이 사업에 동참시키고 싶으면 욕심이 큽니다. 비전을 모르는 경우일수록 가까운 가족은 되도록이면 안 시키고 모르는 사람 위주로 사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비전이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좋은 건데 왜 가족부터 안 알려요? 그쵸? 정말 좋은 거라면 가족부터 알려야죠. 그리고 성공할 사람은요. 또 문제점을 스폰서나 파트너나 주변 상황에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이 상황이 됐든지 저 상황이 됐든지 어쨌든 나는 성공해야 되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찾습니다. 활동할 시간이 없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활동할 시간을 만들겠죠. 내가 제품을 사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어서 제품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방법을 또 찾아야죠. 그죠? 방법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내가 그거를 뚫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핑계를 댈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방법을 안 찾는 것일 뿐이지 반드시 해내려고 하면요. 방법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절대로 앞뒤가 막혀 있지 않아요. 자, 투자에 비례한다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적인 투자.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빨리 성공하는 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으면 당연히 성공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의 아주 큰 매력이 뭐냐면 하루에 11시간씩 근무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충분히 애터미를 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3시간이라도 집중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거든요. 반드시. 자, 그래서 내가 전업자인데 하루에 2-3시간 또 집중을 못한다. 반드시 다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좋아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애터미 소득은 주변에 굉장히 큰 매력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애터미 소득만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미련하다는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 그렇다고요.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1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에서 50만 원의 또 다른 소득을 또 창출합니다.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궁금하고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건 안 하고 애텀에서 5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로 아동바동 막 합니다.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난 저렇게 절대 못해. 그런 모습이 인위적으로 비추어지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일반 회사원들처럼 그만큼 애터미에 투자할 수 없다면 반드시 다른 일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일도 잘 됩니다. 일을 때려치고 애터미 나오면서 일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본적인 안정감이 가지고 오는 심리적인 작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서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의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놓치더라도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올 테니까 또 기회를 보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애터미 소득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유지를 한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떠나갔을 때 지금 당장의 삶에 입혀지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작용은 그 사람을 붙들기 위한 나의 행동으로 너무 그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 명은 반드시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애터미를 집중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다가 전업을 했는데도 시간을 하루에 뭐 2-3시간 더 투자를 못 하겠다. 일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 일을. 그래서 노력을 해봤는데도 애터미에 몰두한 시간이 적다. 그러면 반드시 다른 일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이 또 얼마나 고된지도 느껴봐야 되고요. 이 일을 내가 정말 73세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느껴봤을 때 더 애터미를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질적인 투자가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샘플링, 체험을 해주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샘플링이라고 하면요, 화장품을 발라주고 그 발림성을 느끼게 하고 그 향기를 맡아보게 하는 것, 그리고 4종 이브닝 케어를 체험해 주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성공을 못하겠다고 하는 핑계로 무슨 이유를 삼았냐면요, 제품이 많으면, 종류가 많으면 성공할 텐데 라고 하면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떠났어요. 그거를 핑계 삼아. 하지만요, 지금 제품이 적어요,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제품 다 떠나서 우리는 딱 5가지 제품만 있어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화장품, 치약 칫솔, 해모힘, 뭐 요 정도만 있어도 사실 성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 다른 제품은 아예 말도 안 하고 핵심적인 제품만을 이야기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만큼 제품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요, 샘플링이 우리가 화장품 이런 것들을 체험했을 때 화장품으로 승부를 걸려고 집중을 하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화장품을 꼭 세트로 팔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씩 바꾸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해모힘 이런 거, 맛보여주는 거, 이런 거 안 아낀다면 사업이 좀 더 잘 되겠죠. 자, 그리고 활동비.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연금성일까요? 아니면 연금성이 아닐까요?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연금성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연금성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오토 판매사가 됐을 때부터 연금성입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겨요.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자, 이걸 비유를 한 개 해드리자면요,
원룸 건물을 한 개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룸 사업자가 원룸 건물을 짓습니다. 그 원룸 건물을 지을 때는 돈은 못 벌죠. 오히려 대출을 내서 돈을 들여서 짓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죠. 원룸을 짓는 과정은 애텀에서 보면 회원가입을 시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오토 판매사가 된다면 원룸 건물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입주를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투자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되는 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너무 안 하면서 시간을 늘려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샘플링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열심히 다니면서 기름 떼어가면서 다니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소득을 보면 빨리 성공하는 게 이득이겠죠. 그렇죠? 근데 할 수 있는데 여건이 되는데 너무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특히 화장품 샘플 아끼는 거 이런 거. 그죠? 샘플은 특히 써보라고 맡기는 것보다요.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발라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복제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분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샘플링해서 맡겨 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그게 아까워서 처음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거를 싸들고 와서 발라주는 것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 후원적인 투자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자면요. 수당을 넣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당을 넣어주는 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좀 괜찮은 사람에게 빨리 수당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당을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열립니다. 여기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수당을 넣어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단지 마음이 조금 열린다는 거예요. 열렸다가 닫힙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을 활용해서 약간 열렸을 때 빨리 문을 열어야 됩니다. 자, 낚시를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딱 물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낚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낚싯대 바다에 빠져가지고 낚싯대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계속 그냥 입질 안 돼도 계속 놔두고 있으면 뭐든지 그 찰나가 중요합니다. 수당을 넣어줬을 때 그 찰나에 애터미 강의를 한 편 더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폰서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조금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찬스를 놓쳐버리고 마냥 돈 넣어줬으니까 반응이 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요. 누가 그 돈 6만 원 받고 뭐 갑자기 궁금해지겠어요. 그게 그렇게 큰 돈인가요? 호기심은 가질 정도 조금 내가 소개 한 명 시켜주고 또 제품 한번 몇 개 썼더니 수당이 들어오네? 요 정도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서 야 이게 뭐야? 이거 알아보고 싶다 이러면서 막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천진난만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수당이 딱 들어갔을 때 너 수당 지금 다음 주 화요일날 지급될 거야.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수당인데? 그러면 너가 그때 소개시켜줬잖아. 그분들이 제품을 써서 그분들이 또 소개가 일어나서 거기서 PV가 쌓이거든. 그게 너가 홍보했기 때문에 너한테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일어나서 만약 여기 지금 너가 회원이 한 3명 정도 있어서 이렇게 수당이 한 번 들어갔지만 수당이 소비자가 만약에 20명 가입돼 있으면 너 이거 보름에 한 개씩 나오거나 혹은 뭐 한 열흘에 이 수당 한 개씩 받을 수도 있어. 조금 더 많으면 한 달에 이런 수당 3, 4개 받을 수도 있어. 한 30만 원 정도도 벌 수 있어. 내가 30만 원 벌게 해줄게. 내가 오늘 밤에 너 일 끝날 때 찾아갈 테니까
요거 동영상 같이 한 개 보자. 그럼 내가 한 달 30만 원은 내가 책임지고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면 안 보겠어요? 이렇게 하면 웬만하면 보던데요. 정말로. 정말 이렇게 하면요 거의 다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30만 원 벌게 해줄게 라는 거에 대한 내 자신이 그게 잘 안 믿겨져서 그렇지. 나도 잘 이걸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내가 데리고 온 저분이 30만 원 벌 수 있을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런 말을 못 하는 건데요. 이게 믿어지고 맥락을 이해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면 계속 사업자가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수당은요 너무 택도 아닌 사람한테 넣어주면 안 됩니다. 특히 아무것도 안 한 사람, 그냥 예뻐서 넣어주는 거, 이거 정말 독약입니다.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도 안 넣어주면 욕하고요. 김 고등어 한 개 사 먹고 수당 왜 안 넣어주냐고 따지고요. 이거는 내가 만든 문제점이에요. 스스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문제점 만든 거예요. 적어도 수당이 들어가려면요 그 사람이 한두 명은 최소한 소개를 시켜준 사람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지. 바이너리인데 한 명도 소개 안 해주는데 수당이 들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죠. 남편 아이디 한 개 줘봐. 남편 회원가입 시켜가지고 그냥 아무도 소개 안 했는데 수당이 넣어줬다. 그러면 효과가 없겠죠. 30만 PB 그거 만들려고 하면은 매출 한 90만 원 이상 알려야 되는 건데, 그 힘든 일에 하고 수당 한 개 넣어주는 거 그렇게 무의미하게 넣어준다면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정말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남편 아이디나 뭐 부모님 아이디나 자녀 아이디 가입해서 수당 넣어줘야 되겠지만요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을 소개받아야 됩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거는 형제들 이런 분들 소개해서 그 형제가 실제로 제품을 한두 개라도 쓴다면 성공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내가 소개를 시켜줬고 나도 제품을 서너 가지 쓰고 있고, 이게 성립이 됐으니까 수당을 받은 건데, 이게 성립이 안 되는데 수당이 들어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당 안 넣어주면 따지는 거예요. 수당을 내가 넣어주는 건 줄 알고. 수당은 회사에서 컴퓨터가 알아서 정산돼서 들어가는 건데, 나를 가입시킨 스폰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조작해가지고 수당을 넣어주는 거라고 잘못 이해를 시킨 건 나의 잘못인 거예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고, 맥락을 모르는 거고, 복제를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물 흐르듯이 일이 돼야 되는데 어거지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적인 이런 투자 부분을 잘 살려야 됩니다. 약간의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도 조금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수당을 넣어주고 그 찰나의 관심을 이제 해서 노후 준비해보자, 돈 벌 수 있다, 돈 벌게 해줄게, 또 이렇게 강의 한 개 보자 해서 그 다음 좀 더 애터미 대단한 비전을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당을 한 개 넣어주고 다른 제품을 더 사쓰게 하는 것보다, 그 기회를 그렇게 날리는 것보다는 저는 강의를 한 편 보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훨씬 더가 아니고 그냥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비전 조금 더 아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전을 보신 분들은 한두 가지 제품을 쓰고 와서 여러 가지 제품을 추가적으로 삽니다. 스스로. 그것도 집에서 스스로 인터넷으로. 대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이게 잘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좀 더 쓰게 하는 것도 잘 하는 거지만요. 경우에 따라서 수당 넣어주고 결국 자기 애터미에 돈 쓰게 하네? 이게 뭐 자유로운 돈이 아니네? 결국엔 돈 들어간 거 자기 애터미에다가 더 쓰게 하네? 이렇게 되면은 좀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돈은 자기 돈이기 때문에 알아서 쓰도록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업의 맥락을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자,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지금까지도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자, 내가 진정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강력하게 설득이 가능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거품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하겠지만요. 보통 그렇게 민감하거나 거기에 푹 빠지거나 그게 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나요? 지금 대부분 백화점에 파는 대부분 제품들이 다 괜찮은데 애터미 것만 특출나게 막 좋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은 미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제조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뭐 제조 강국 많죠. 독일, 뭐 일본, 중국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쓰다가 애터미를 썼어요. 그러면 좀 더 좋겠지만 그게 막 눈에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막 좋아서 막 이거를 미친 듯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것 또한 너무 천진난만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진정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좋냐면요. 이 사업의 비전. 이 사업의 비전이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미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품이 싸고 좋은 거는요.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되어준다는 거에서 중요하지만 사람을 설득하는 요소에 있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거품 무는 것보다는 비전에 대해서 거품 무는 게 좋아요. 제품이 싸고 좋은 것도 비전의 일부예요. 자,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돈이 되는지에 대한 방정식이 머리에 없으면 절대로 열심히 할 수가 없다. 이 방정식이, 성공에 대한 방정식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방정식이 머리에 있어야 돼요. 자, 사람마다 이 방정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 곱하기 2는 4. 그죠? 자, 2 곱하기 3은 6. 근데 누구는 3 곱하기 2는 6. 이 방정식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똑같잖아요. 근데 저만의 방정식을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제 방정식은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노후를 맞이했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애터미가 대안책이 된다면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터미를 알릴 수가 있다. 거기다가 제품이 안 좋거나 너무 비싸거나 이렇다면 사람을 알려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불가능하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을 모집을 하고 떠나가는 비율이 너무 많아버리면 모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모집이 되는 비율이 높아요. 떠나가는 비율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업으로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 방정식은. 그래서 부업으로 할 수 있다면 하루에 2시간만 집중할 수 있어도 소비자는 꾸준히 모집이 된다. 소비자를 모집했는데 이 소비자가 떠나가는 것보다 소비자가 모집되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부업자도 1년 정도 모집이 된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파트너가 나오고 나와 같은 부업자 혹은 나보다 더 뛰어난 전업자도 나온다. 그렇다면 그 부업자 한 명 한 명 일으키는 매출은 대략적으로 60만 보름에 60만 PB를 넘는다. 그렇다면 그런 부업자, 나 같은 부업자가 3명만 되더라도 나는 200만 원의 소득이 된다. 그래서 60만 PB 정도는 해볼만 하다. 부업자로서. 자, 이게 제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와서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없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로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열심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자, 파란색 하이라이트 된 거 한번 볼게요. 내가 데려온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사업자가 나온다. 선행될 점은 내 성공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
사장님이 애터미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치는 뭐냐면요. 보름에 60만 PB 정도입니다. 특별히 소비자를 판매가 뛰어나거나 뭐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개인 한 명의 한계치는 60만 PB라는 거예요. 보름에. 저는 보름 60만 PB 정도를 알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훌륭하고 상당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2, 3만 포인트만 알려도 보름에는 60만 PB거든요. 그냥 요렇게만 알려도 하루에 요 정도만 알려도 60만 PB 정도의 매출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일을 안 해야 2, 3만 PB도 못 할까요? 오토 판매사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이건 해내야 됩니다. 평생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토 판매사 되고 나서도요, 보름 60만 PB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요. 느껴지는 그 체감적인 부담감 자체가 달라요. 저절로 깔려있는 소비자들에게서 자연매출로 인해서 이제 뭐 갖다 주거나 이래서 일으키는 60만 PB랑 처음에 없는 소비자를 만들어가면서 60만 PB 만드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되고 나면 힘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그 소비자가 많이 누적이 되어서 200만 원이 된다? 오토 판매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맥락을 완전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치는 어디까지라고요? 보름에 60만 PB가 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60만 PB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시면 되는데 그게 해낸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믿고 있잖아요. 해내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못했는데 저 사람도 할 수 있을까가 깔려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께서 보름 60만 PB 정도까지 활동량을 해내신다면요. 그 활동량 안에서 내가 알린 사람들 안에서 반드시 60만 PB 정도를 하면서 노후 준비를 애터미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오면 뭘 느끼냐면요. 갑자기 소득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꼭 그때 깨닫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거란 걸 미리 깨달아야 힘이 나잖아요. 좀 미리 일찍이 알면은 꼭 그렇게 돼야지 그때 뒤늦게서 알면 아깝잖아요. 많은 분들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소비자 쌓이다 보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나오다가 그 중에서 파트너가 탁 좌우를 한 명씩 나왔어요. 그 파트너들이 이제 알리고 회원가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소득이 60만 원, 1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큰 운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요. 꼭 그때 돼서 알지 말고 처음부터 알면 좋잖아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해서 방정식이 그때 딱 만들어지면은 자, 그때부터 처음부터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정말 빨리 성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한다면 지금 애터미 안에서는요 6개월 안에 반드시 오토 판매사가 된다고 봅니다. 자, 운이 좀 안 따라준다고 하더라도요 6개월 안에 반드시 100만 원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세미 판매사 정도 달성할 정도의 매출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6개월이라고 잡냐면요. 옛날 같으면 3개월에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탈퇴될 때까지. 자, 그것까지 보고 6개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퇴돼서 관리해 들어가는 것까지 그까지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 그래도 그분이 탈퇴돼서 회원가입이 될 때까지 고객 관리는 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매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전 6개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넉넉 잡아서. 정말 운이 좋으면 3개월. 3개월이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샘플링 부분이며 수당을 넣어주며 또 사람들에게 또 알아보자고 비전 쪽으로 방향을 또 제시를 하면서 뭐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전반적인 부분을요 실천이 된다면 나만의 맥락으로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직접 눈으로 통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뭐를 또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삶,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이런 인생 시나리오가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망한 인생 시나리오가 되지 않게 하는 걸 더 간절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현재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쟁취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요. 뭘 더 사람들이 보통의 경우에는요. 더 간절하게 느끼냐면 지금의 행복을 유지하는 걸 훨씬 더 간절하게 여긴대요. 이 배경에는요.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거는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상상력이 잘 안 되는 것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에 대한 상상은 잘 안 되는데 반해서 지금의 이 현재를 더 힘들게 살게 된다면 지금에 가지고 있는 행복을 잃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할지는 상상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 것도 좋지만요. 암울한 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이루지 못한다면 어떤 미래를 결국 내가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생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 100만 원을 줍는 행복감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만 원을 잃었을 때 그 좌절감이 더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13분짜리입니다.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심지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망한 인생의 한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나 불행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지라 불리는 서울여가. 소리 크게 바삐 잘 움직이는 들리시나요? 차량들과 고층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늘 활기가 넘. 하지만 이 거대한 빌딩 숲 뒤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약 1200여 개의 쪽방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대부분이 다세대 주택을 칸칸이 쪼개어 한평 남짓의 작은 방을 만든 건물들입니다. 이상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무려 50년을 지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인스턴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저녁은요? 저녁도 이거 하루에 2개. 저녁도 죽 드시고? 지금 한 일생활 한 지가 한 2달 돼요. 그는 페인트 기술공으로 오랜 세월 일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를 일찍 저세상 보내고 3명을 이 쪽방에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쪽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옛날에
일을 해놓고도 돈을 못 받은 자가 못 받은 게 엄청 많아요. 뛰고 업자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뭐 악들만 남아가지고. 할아버진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한때 술에 의존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건강도 점점 나빠졌죠. 이제 뭐 있나.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다 보니 홀로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저것도 정리해서 내버려야 되는데. 이곳 쪽방 거주자들 대부분은 1인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월세가 좀 더 저렴한 정수 씨의 방은 발을 뻗기조차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잘 때는 그럼 발 어떻게 하고 이렇게 에? 이리 한다. 그래 다리를 보통 피고 자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에 25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지만 그는 이곳에서 맘 편히 잠을 자거나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겨울 운동하라 놔둔 거예요. 새거에 새거. 아 밖에 내놓으시지? 그게 놔도 뭐 누가 훔쳐간다니까. 아 그래요? 나 몇 번이 다 버렸어 신발. 여기는 도둑놈이 많아. 도둑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방 안에 물건만 쌓여간다는데요. 날이 더워질수록 창문 하나 없는 방 안에서 지내는 것이 더 고역입니다. 이게 공동 화장실. 네. 이 몇 명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 17명. 샤워는 어디서 해요 선생님 샤워는? 샤워는 요 문 닫고 요 포장 내리고. 문 하나 마련돼 있지 않은 세면장.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기 문이 있는데. 공용 화장실과 수도 시설은 이곳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입니다. 엄청 좀 불편하긴 하지. 할아버지가 사는 쪽방은 30여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 17개의 가벽을 설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방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화장실과 세면장 수를 줄인 것입니다. 매달 20일이 되면 동자동엔 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정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 비용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받자마자 대부분 월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수급 놓으면은 한 2, 3일 만에 그 돈 다 써. 그렇게 살더라고 대다수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은 항상 빠듯합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플라스틱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였습니다. 철골하다가 다치갖고 그 높은 데 못 올라가서 사출을 한 거지. 간질탕에 간질하다가 이 바닥에 때려버렸어 머리를. 그 다행히 지금은 내가 발작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내 욕심에 일을 좀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편의점이라도 일을 했으면 한다 그런 욕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지만 취업을 두고 그는 고민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취업하는 게 낫나 이거 뭐 수급 받는 게 낫나 지금도 헷갈려요. 어느 게 나을까. 왜요? 일하면 수급비가 끊겨요? 그러죠. 아예 안 주죠. 일하면은? 그냥 아웃되죠. 이런 걸 갖다 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쪽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마음뿐입니다. 골목길을 걸을 때마다 발에 차이는 쓰레기들. 주변 노숙인들까지 몰려오면서 쪽방촌 주변은 악취가 가시질 않습니다. 조그만 어디 식당 가도 당당하지가 못한 거야. 내 자신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쪽방 살다 보니까. 여기 서울역에서 어느 식당 가면은
다들 그냥 나를 노숙자로 취급하는 거 있잖아. 내가 암만 깨끗하게 입고 가도 일반 노숙인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내가 암만 깨끗하게 입고 가도. 그러면 내가 불편한가 그런 게 대우받는 내 자신이. 그래서 나갈 때 내 몸에다가 향수 뿌리고 스키 뿌린다니까. 쪽방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에 그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쪽방에 사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 조사한 쪽방인 수는 6,192명이지만 자신이 쪽방에 산다고 응답한 이들은 74,000명이 넘었습니다. 판자촌을 비롯해 고시원과 숙박업소 등 쪽방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거처 형태가 불명확한 거주자 역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쪽방 사람들은 강제 퇴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년 전 이곳 쪽방촌에 왔다는 김병택 할아버지.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도 이게 또 재개발이 되니까 어디를 가야 되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재개발로 인해 쪽방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는데요. 사실 할아버지는 6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강제 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내가 이제 딱 들어왔는데 6개월이 안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집 비우라고. 아, 6개월 안돼 뭐 비우느냐고. 근데 이 집 이거 망가졌으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래 이제 막 때려부시고 그런 거예요, 저거. 그래 이제 이 주인하고 막 주인이 막 돈이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외국인 그거 하려고. 게스트하우스 하려고. 한때. 예, 왜냐면 집이 다 흘려졌다, 뭐 디그 판정받았다 이런 나온 거예요. 건물주는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며 쪽방 거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거리로 나가야 하는 쪽방인들은 시위를 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당시 할아버지는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탕수가도 나이가 대가리 든 거. 테러를 한 거예요, 테러. 누가 테러를 한 거예요? 건물 주인이 있죠. 죽은 때려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거예요. 칙통 맞았죠, 이제 머리에. 집주인 직접 때렸어요? 아, 직접 주인이 공사하는 사람한테 이제 내보내려고 이제. 나가라고? 예, 나가라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서울시는 집주인으로부터 이 건물을 5년간 임대했습니다. 저렴 쪽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는 낡은 시설 몇 곳을 보수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책정해 5년간 주거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관리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바퀴벌레. 저 뺏기 한 마리 죽은 거 있어요. 저 바퀴벌레? 이만한 거예요. 바퀴벌레? 예, 그 여기서 뒤에도 해놓고 이제 망쳐놨지만 어디를 들어주사요. 그럼 바퀴벌레는 아무리 약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바퀴벌레 아니에요? 바퀴벌레. 죽었네요. 예, 바퀴벌레가 많아요? 많아요. 잘 때 불편하시겠어요, 바퀴벌레 있어서? 나는 않지만 불안하죠. 무엇보다 불편한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몇 달째 고장이나 물도 내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도 건물주도 관리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인데 막 비 막 줄줄 새거든. 물 새고 그래요. 물 떨어지고. 물 떨어져요? 예, 그래서 뭐. 아무리 낡고 지저분한 쪽방이라도 할아버진 이 공간이 소중합니다. 내년이면 건물주와 서울시 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돼 또다시 갈 곳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 빌려온 건 상관이 없어요. 이래 맘 놓고 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 재개발에 대해서 이제
나가라는 얘기가 이제 문제가지. 아니 식사를 왜 다 안 하세요? 끝냅시다. 예. 안녕하세요. 가세요. 곧 닥쳐올 미래에 마음이 불안하다는 할아버지.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쪽방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주거지입니다. 내년에 공시되면 나가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딜 가겠어요? 1970년대 개발 붐으로 인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었던 쪽방촌. 교통이 편리한 중심가에 있다 보니 재개발 투자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정부는 주거 빈곤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쪽방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으로 방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이 한 5% 내외이거든요. 결국은 대부분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민간임대 시장의 전월세에 이분들은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 수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상적이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인 쪽방이나 혹은 고시원을 주거로 삼는 거죠. 과거 일용직 노동자들이 하루 숙박비인 일세를 내던 것과 달리 지금의 쪽방에는 5년에서 10년의 장기 거주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주거 공간인 셈이죠. 이곳은 대구의 한 쪽방. 자, 잘 보셨나요? 네, 이게 이런 이제 미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대한민국 가장 남성들이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두세 가지가 해당되면은 노후에 반드시 저렇게 저런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세 가지가 해당돼 버리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애터미를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한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오늘 내용을 듣고 뭔가 스피치 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 딱 한 분만 하고 마칠까요? 네, 이은영 사장님, 잠깐만요. 요청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오늘 국장님 강의 듣고 아직도 좀 심장이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연금에 대한 준비, 필요성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시점에 애터미를 만났고, 애터미가 100% 연금 성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가면서 확신을 또 하게 되었고, 근데 내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미래까지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건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국장님 말씀 중에서 3년이든 5년이든 시간이 지나면 오토 판매사가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이건 앵무새처럼 말만 한다고 이게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정말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제가 느끼게 된 계기는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좀 더 확신이 가졌고, 저희 팀장님과 소통을 하면서 나름대로 매달 제가 계획을 잡고 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 소비자도 늘어나고 제 볼륨이 조금 볼륨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이러면 오토 판매사는 언제부터 내가 스타트를 해야 되겠다는 또 그런 또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루 활동 목표를 세워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생기면서 내년 어느 시점에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금 확신이 지금에서야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장님 말씀해주신 성공의 기본 요소, 애터미는 진짜 교육 사업이고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스스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그거 너무너무 공감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투자는 무조건 내가 활동을 많이 해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시간적인 투자도 하고 물질적인 투자, 보완적인 투자 열심히 하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너무 좋았어요, 국장님. 짱. 감사합니다.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인영 사장님.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스피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바로 오늘 바쁘잖아요, 모두. 그럼 끝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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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